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공감 토크쇼 개인사 편찬위원회, 그 히로일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만드는 오늘의 역사. 지금 또 하나의 히스토리를 시작합니다. 네. 뭐 느껴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스튜디오에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 같은 아주 화사하고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자, 그동안 수고해 주었던 김해솔 위원을 대신해서 새로운 편찬위원이 오늘 오셨어요. 그런데 너무 화사하세요. 그렇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소통하고 손으로 표현하는 한국화가 신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신은미 위원이 오늘 준비를 많이 했네요. 네. 한국 화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 초상화를 지금 그려서. 이야. 개인적으로 이 세 명의 초상화 중에 어떤 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사실 남자 두 분 같은 경우는 네. 좀 특징이 있으세요. 웃으실 때 아하. 특징이 있으신데 그렇죠. 옥심이 의원이 네. 좀 의외로 되게 아기자기한 그런 이목구비를 가지셨더라고요. 의외로요? 아유, 제가 다른 게 바쁜데 아기자기 하면은 되게 여기 여백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되게 그 미인형을 띠고 계셔가지고 사실 미인분들을 그리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네. 왜 그 앞에 의외가 없어요? 네, 어떻게. 제가 처음에 잘 안 봤을 때는 네. 좀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셔서 이거 딱 그림을 보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 빼고는 네. 정말 너무 한 이쁘게 잘 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한 가지가 뭐예요? 뭘까요? 여기 턱 쪽에 좀 더 시커멓게 그려주셨으면. 이미 충분히 제가 쉐이딩. 쉐이딩 많이 넣었는데 불구하고 예. 저는 예. 제가 이거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가끔 사주 관상 봐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제 사진 보고 저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좀 네. 보고 그리셨구나. 한 10년 뒤에 저의 모습. 신은미 위원의 선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오늘 공감 토크쇼 개인사 편찬위원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매일 새벽만 되면 전주 MBC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전주 MBC는 왜요? 그거야 모르죠. 매일 새벽 전주 MBC에 나타난다는 의문의 사나이. 일단 무작정 기다려보는데 그때 저 멀리 보이는 한 사람. 새벽 이슬을 맞으며 전주 MBC 주위를 끝없이 달리는데 대체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야, 저기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네, 저 조깅하고 있습니다. 조깅. 여기서 이렇게 운동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15년째. 15년이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1시간 넘게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남자. 아니 그런데 운동을 마치자마자 전주 MBC로 들어서는 남자. 그를 쫓아 들어간 곳은 웬 라디오 부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전북의 아침을 여는 남자 DJ 김차동. 1993년부터 전주 MBC FM 모닝쇼를 진행한 DJ 김차동. 아침 7시 오늘도 어김없이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온다. 간밤에 비가 제법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요. 강산이 2번 바뀌고도 남을 시간. DJ 김차동의 아침은 늘 한결같다. 모닝쇼가 25년이고 방송은 한 30년 차? 아침 방송 진행만 25년. 과연 프로는 다르다. TV 방송을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이게 메커니즘이 전혀 다르니까 많이 긴장되고. 클레이멀 씨의 클레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생활여행 시간입니다. 언제 긴장했냐는 듯 온에어가 켜지는 순간 DJ 차동으로 변신.
솔직하게 방송한다. 제가 가진 게 한계가 이거라면 뭐 그 이상 표현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는 대로. 신청곡이 흘러나오는 시간. 새벽 운동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들었다 놨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데 처져요, 몸이. 몸이 처지면 목소리가 다운되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맥박이 좀 올라가고 좀 아무래도 좀 활기차게, 특히 아침이니까. 한결같고 부지런하고 아무래도 저희가 아침 방송이다 보니까 아침 끼니도 거르고 이렇게 방송을 해요. 그래서 항상 먹을 것도 챙겨와서 저희 주시고 아빠 같은 느낌이 있으세요. 키 익스프레션. I have no other choice. 25년째 꾸준한 상을 받고 있는 FM 모닝쇼. 2013년 골든 마우스를 수상하며 여전한 인기를 재확인했다. 지역 방송은 제가 최초입니다. 골드마우스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매일 보면서 그런 다짐을 하게 되죠. 이제 사람들은 매일 아침 FM 모닝쇼가 아닌 DJ 김채동을 만나기 위해 라디오를 켠다. 디지털에서 못 느끼는 아날로그적인 게 분명히 라디오는 있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노력한다면 아마 라디오는 영원히 롱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황금빛 입담. 김차동의 인생 스토리 지금부터 고고고! 아침을 깨우는 목소리 김차동 대표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정식으로 좀 인사를 해주시죠. 네,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는 DJ 김차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하고 나오셨을 거고 그렇죠. 내일 아침에도 방송을 하실 거잖아요. 당연하죠. 아, 그럼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는 4시 반에 일어납니다. 4시 반. 와. 4시 반에 일어나서 아까 화면 보신 대로 좀 아침 운동하고 7시부터 방송. 네. 아니, 그럼 몇 시에 주무시는 거예요? 보통 한 12시 정도. 12시에 보통. 늦게 주무시네요? 네, 시간 안 보통 한 주무셔? 4시간에서 5시간 수면. 하루에? 네, 좀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신데. 아, 그럼 오늘 뭐 뒤풀이도 가능하신가요? 12시면? 예,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대표니까요. 여유가 있으시네요. 어찌됐든 뭐 체력적으로 이렇게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니까 또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김차동 대표의 역사적 편찬 시작하겠습니다. 임지영 의원. 네, 팩트, 임팩트 준비했습니다. 자, 이름 김차동. 1961년 전남 여천 출생. 군산 상고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DJ. KBS 군산방송 DJ를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의 MC를 맡다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름 석자를 알릴 기회가 왔으니 바로 전주 MBC와의 인연. 1993년 10월 18일에 시작한 전주 MBC 라디오 김차동의 FM 모닝쇼로 지금까지 약 25년째 전북의 아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깨동이 김차동. 지난 2013년에는 지역 방송인 최초로 골든 마우스를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고요. 2011년에는 전주 MBC 프로덕션이라는 더 넓은 무대를 통해서 전북의 문화 공연과 다양한 컨텐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몸이 2개라도 부족한 욕심쟁이 김차동, 당신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프로필 들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처음에 DJ를 할 때는 네. 이미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금융권 회사인데. 예. 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조금 좀. 네, 왜냐하면 제가 자칫 돈 쏘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미 수입이 예, 있었는데 이미 고정 수입이 있었기 더 때문에. 벌고 싶어서 그만큼 돈 욕심이 있습니다. 아니, 돈이 돈을 번다고 계속 돈 벌고 싶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 DJ라는 직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저로서는 남에게 좀 돋보이는 일인 것 같고 그때 사실 이제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 중인데 아주 친했던 친구가 네. 서울에서 DJ를 하고 있었어요. 우연하게 만났는데 그 친구를 보고 쟤도 저렇게 멋있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DJ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너무 디테일한 게 많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돈 때문은 아니었던 야, 걸로 그거 확실히 좀 정리를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제 오랜 시간을 목소리로만 청취자들을 만나다가 이제 카메라 앞에 섰잖아요. 네. 그 느낌이 어떤가요? 좀 다른가요? 제가 이제 TV 프로그램을 가끔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예. 할 때마다 이제 꼭 반복되는 게 있는데 처음에 섭외 들어오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결국 이제 출연하는 걸로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뭐 녹화라든가 생방송 끝나고 나가면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런데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오늘도 사실은 여기 녹화하러 오면서 예. 아 괜히 했지 싶은데요. 뭐 이게 인생이 그렇게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까 그 소개 영상 때 보니까 네. 운동하시는 거 이렇게 촬영하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뭐 담당 PD가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막 근데 뻔히 알잖아요. 좀 민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네, 저 조깅하고 있습니다. 조깅. 뻔히 아는 사람인데. 아니 저는 예. 그 새벽에 와서 이렇게 찍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연출이 가능하잖아요. 네. 네, 필터를 껴서 뭐 깜깜 밤처럼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요새 뭐 그날 편집, 네. 비가 왔어요. 저는 원래 비가 오면 저희 회사 앞에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갑니다. 근데 제가 그 녹화를 위해서 촬영을 위해서 일부러 비 맞고 뛴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나중에 그쳐서 다행인데 그 저 촬영 나오신 그 PD님의 열정에 제가 감동했어요. 원래 연출할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제가 궁금한 건 민망하지 않으셨냐고요? 뻔히 아는 사이. 아니 뭐 그때 저는 열심히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질문이니까 민망하진 않았죠. 대답하는데 다행히 또 가리고 계셔가지고. 정말 우리 담당 PD 되게. 아유, 참.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같이 운동하자 그랬더니 절대 못한다고. 아니, 근데 이렇게 방송에 가끔 나오시는데 방송 뭐 딱 화면 보시고 내가 솔직히 좀 잘생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운동을 매일 해서 그런지 그냥 외모는 이렇게 하여튼 이 카메라로 보이는 모습은 그렇게 흉악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름 괜찮다. 사진에 찍히는 거 보면 저는 만족합니다. 근데 왜 흉악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보세요? 틀리신 것 같은데. 아니 뭐 우리 진권 의원님은 뭐 매일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선배입니다. 예. 우리 김차동 대표님은 어떤 DJ, 이 MC들 세계에서는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세요.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뭐 요 정도 해드리고. 시작이니까 가볍게. 우리 김차동 FM 모닝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침이면 이 목소리가 저의 잠을 깨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침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제가 짜증이 났었는지 진짜 잠을 더 자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김차동의 FM 모닝쇼입니다. 농담이고 이렇게 밝고 활기차게 아침을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인사를 좀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7시에서 8시까지 그리고 8시에서 9시까지 이렇게 되게 이제 1시간 단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7시에서 8시까지는 뭐 긴장감의 톤이 다운되지는 않는데 스튜디오에 이제 뭐 예를 들면 히터를 켜놨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몸이 가라앉아요. 그렇죠. 그럼 8시 3, 4부 시작할 때는 좀 뭔가 좀 에너지를 갖겠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한 2번 정도 했었어요. 일부러. 그러다가 이 리듬이 타면 한 서너 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질러보자 그래서 한번 10번, 20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피드백이 오냐면 청취자분들이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 게 뭐냐면 내가 몇 번 해야겠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자기네들끼리 내기한대요. 몇 번 하는지? 김차동이가 5번 안녕하세요 할 것이다. 뭐 내기를 한대요. 근사창값에서 뭐 점심값 내기.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걸 제가 셀 수는 없으니까 담당 작가가 세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내기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한 게 뭐 50몇 번까지. 왜냐면 내기한 거에 좀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안녕하세요를 50몇 번까지 했던 일부러 기억이 좀 있어요. 더 하신 거구나. 네, 지쳤어요. 어떤 분들은 듣기 싫다 제발 좀 그만하라. 짜증난다 그런 분들도 있고 재미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것도 뭐 아침에 방송 듣는 분들한테는 재미거리 하나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괜히 힘이 나고 좋아요. 네. 아침 인사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아버님 하겠습니다. 잘 계시죠? 아, 예, 예. 잘 계십니다. 예. 그 아까 잠깐 얘기는 하셨는데 네. DJ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물론 이제 돈 욕심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 친구가 우연하게 저희 사무실에 왔었고 뭐 하느냐고 물었더니 저를 끌고 간 곳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악다방이었어요. 근데 음악다방에서 DJ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멋져 보여요. 근데 너무 저하고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나도 할 수 있겠다. 아니 저하고 비슷한 뭐 글이 잘나지 못한 친구가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무작정 그냥 남들한테 돋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DJ인데 처음에는 뭐 아무나 음악실에 뭐 그렇죠. 마이크 들여버리잖아요. 앞에 그럼요. 네, 멘트 못하죠. 예, 친구가 무섭다고 내 친구한테 배우는데 갖은 구박 다 당하면서 힘들었어요. DJ 부스의 이 위계라고 하는 게 상당히 있었어요. 그 청소부터 시작해서 판 닦기만 심했죠. 판 닦기만 3일 그걸 친구한테 배운다고 그러면 이것도 참 못 견뎌요. 네, 그런데 결국은 그 친구를 제가 밀어내고? 떠나서 제가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학습 능력은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금세 배워서 보통 이제 한 3, 4개월 보조 DJ 그렇죠. 경험을 하다가 그다음에 중간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캡틴이 되는 건데 그 과정이 많이 생략돼서 남들이 한 2년 가까이 하는 걸 6개월 안에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지금도 자신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자기 자랑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예. 되게 뻔뻔하게 너무 잘하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DJ들이 받을 수 있는 시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괜찮았었나요, 대우가? 괜찮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에 근데 괜찮아요. 직장이 있으신 상태에서 배우신 거잖아요. 결국은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죠. 어떤 수입이 좋고 워낙 이쪽이 뭐 재미있으니까 직장을 그만두죠.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 결국은 그 괜찮은 직장이었거든요. 제2금융권이긴 해도 괜찮은 직장. 안정적이고. 네, 안정적이고. 그런 뭐 집에서 난리가 났죠. 뭐 이제 미친놈이라고 난리가 나고.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때는 그 일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결국 이게 제 직업이 됐는데 운명이죠, 뭐 운명. 그럼 그때는 이렇게 오래 하실지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생각은 안 했죠. 그때 뭐 이제 그 20살 시절이니까요. 뭐 그때는 뭐 즐거워서 했던 거니까. 그 이후로는 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뭐 나중에 이제 뭐 늦게 대학은 가지만 뭐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이제 뭐 이 직업을 갖게 되는 건데 그 순간에 이걸 평생 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죠. 좋아서. 네, 그냥 단순히 좋아서.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보조가 아니고 정식 DJ가 돼서 네. 했던 곳 지금도 기억나세요? 예. 어디? 공단 구로구 서울 구로구에. 네, 구로구 공단. 그때는 이제 공단의 여공들이 예. 그 음악 감상실에 엄청 많이 왔어요. 마치 지금 요즘 아이돌 팬처럼 DJ 어느 DJ가 가는 그 시간대가 이제 보통 2시간씩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네, 그렇죠. 6시, 8시, 8시, 10시, 뭐 10시, 12시 이렇게. 그러면 그 소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DJ만 찾아다녀요. 저도 보통 한 2군데에서 3군데를 옮겨 다녔거든요. 네. 뭐 이제 그 근처이긴 하지만. 시간에 한 맞춰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한 군데 인기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음악다방도 있었고요. 뭐 맥주집도 있었고. 예전에 제과점에도 빵집에 제과점에도 DJ가 있었어요. 떡볶이집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겹치지 않은. 그러니까 다방 한 군데, 제과점 한 군데, 맥주집 한 군데 이런 정도 다니면 이 손님들이 이렇게 겹치지 않으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가능했죠. 네. 예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실제로? 네. 저 진짜 너무 궁금해요. 옛날에는 이제 뭐 목소리를 지금 목소리하고 그럼 좀 다르게 DJ들의 뭐 전용적인 목소리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찬호입니다. 오늘은 왠지 그때 약간 그런 그러니까 좀 고상하게 그때 그 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유행어잖아요. 오늘은 왠지 그게 실제적으로 DJ들이 그랬어. 발음을 일부러 흘리고 좀 멋있게. 네, 멋있게 하려고. 구로공단에서 DJ를 하시면 아무래도 그 여공들이 사실 그때 당시는 여공이라고 하지만 산업의 역군들 그렇죠. 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쏟아내는 사연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인기 있었던 노래,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들 뭐 이런 걸 뭐 이 메모지에 적어서 좋아하는 노래 신청하고 사연 쓰고 그걸 일일이 다 소개하고 왜냐하면 방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연 보내고 나면 이게 읽혀질까 이거에 대한 뭐 그게 사실은 뭐 하루 이틀 지나야 되고 엽서 보내고 그러다가 놓칠 수 있는데 음악 감상이 현장이에요. 그렇죠. 바로 넣었어요. 우리 DJ가 직접 자기 메모지를 받았고 금방 소개할까, 저 노래 끝나면 나올까, 그 다음 노래 내 나올까, 막 이러면서 기다리는, 네 노래가 먼저 나오냐, 내 노래가 먼저 나오냐, 내기하고. 그런 아주 뭐 아기자기한 재미가. 그 깨동이라는 별명이 그 아르바이트 시절에 생겼다고 하는데 그 누가 지어주신 건가요? 예, 제 애칭이 이제 깨동인데요. 예, 맞아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리퀘스트 페이퍼라고 그래서 음악 감상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엽서 메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꾀동 아찌라고 해서 꾀가 많다. 꾀돌이 뭐 꾀돌이 할 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할 때 좀 재기발랄하고 그런 게 있고 제 이름이 차동이니 이름 자체도 그러니 이 별명을 자기네들끼리 이제 꾀동이라고 짓자. 근데 이제 꾀동을 그러니까 발음상 깨동이가 됐고 그래서 그 음악 감상실에도 깨동이가 그 애칭으로 돼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방송에 들어와서 등장인물에 이제 깨동이하고 유머나 이런 데 등장인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깨동아찌가 됐는데 실제 한동안은 제 이름보다는 깨동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불려주고 그러죠. 아니 근데 택시를 하셨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저는 제가 옆에서 오랜 동안 이렇게 뵀었는데 택시 하셨다는 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요. 방송하기 전에 좀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직업을 갖기 전에. 그래서 좀 뭐 일을 좀 하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마땅한 일이 없어서 누가 사회 공부를 좀 하고 싶으면 택시를 한번 해봐라. 그때만 해도 택시 자격증을 따려면 광주로 갔었어야 돼. 전라북도에서는. 그래서 가서 자격증도 따고 그 스페아 기사라고 그래서 이제 임시기사, 뭐 보조기사 정도죠. 원래 정규 기사가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택시를 세워줄 수 없으니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기사인데 그때 좀 느끼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걸 배웠죠. 사람들 만나서 뭐 이런저런 뭐 이런 얘기 택시 안에서 뭐 그런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뭐 사회 이슈 뭐 요즘 같은 거 정치적인 거 이런 거 좀 택시 안에 있으면 구구절절히 나옵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굉장히 해박하세요. 그래서 라디오를 매일 들으시는 데다가 다양한 손님들이 쏟아내는 얘기를 다 들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인생 경험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특히 아침 방송인데 대중교통 기사님들이 많이 방송을 들으시는데 그분들 중에 택시 기사님이 초창기에는 제가 93년에 처음 방송했을 때 택시 기사님들이 아주 절대적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그분들을 이해하니까 산학금 제도라든가 뭐 택시 뭐 교대 근무라든가 동전 교환, 가스 충전 이런 얘기 그다음에 뭐 방송으로는 좀 적합지 않은 그런 뭐 택시 기사님들만의 용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뭐 그런 얘기 왜냐면 자칫하면은 그냥 예를 들면 택시 기사님들의 뭐 사회적인 뭐 문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을 이해를 못하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전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한번 보도만 안고 얘기하면 기사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제가 저 청취율이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대중교통에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줬는데 하여튼 뭐 그 1년 남짓 했던 택시 운전은 저한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정말 소중한 시기고 지금도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고 지금도 가끔 택시 타면 저를 알아보시면 저도 이런 일 했습니다. 그럼 처음엔 안 믿으시는데 뭐 얘기하다 보면 또 그러면은 김차동 이 대표님께서 느끼신 그 DJ의 매력이 뭐였길래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동안 하게 되신 걸까요? 일단은 제가 DJ라는 직업이 프리랜서이잖아요. 일단 이제 나이는 이렇게 25년 쌓아가면서 이제 횟수 한 해 더해가면서 이 직업이 됐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 오래 버텨야 되잖아요. 이게 뭐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한 30대 중반, 후반, 40대 초반쯤 되면 새로운 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방송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이 자리 버티려면 좀 치열해야 된다. 그러면 저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치열하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뭐 자기 관리도 들어있고 더 폭넓게 보면 청취자 관리도 있고 이거 결국은 이제 자기 노력인데 전부 다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프로그램이 절대 없어져는 안 된다. 뭐 광고 하나하나 빠지는 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가져야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프로그램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바탕이 되는 거니까. 아, 여기서 제가 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을 입수를 했어요. 네. 김차동 대표님이 쌍둥이시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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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이란성 쌍둥이라고 네, 들었어요. 매일 아침에 방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번갈아가면서 지금 어쩐지. 어쩐지. 지금 여기 그래, 계신 분은 어떤 김차동 대표이십니까? 그렇지. 혼자 힘들지 역시나. 그러니까 지금 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란성이라고 얘기해요. 이란성. 네. 제가 동생인데요. 아, 네. 30분 차의 동생인데 예전에는 저희 태어날 때만 해도 뭐 임신하고 나면 10달까지 그냥 집에 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둘이 있는지 하나가 있는지 여자가 있는지 남자가 있는지 뭐 건강한지 뭐 있는지. 근데 제가 11월 26일 음력 생일인데요. 네. 저희 집에 이제 큰형 태어나고 누나만 셋 있고 그다음에 저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배가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으니까 출산 준비물을 하나만 준비했어요. 당연히 뭐 시골이니까 뭐 둘이 태어날 거는 생각을 못 하고 저는 준비 없이 태어났는데 결국은 밤 9시에 이제 쌍둥이 형이 먼저 태어났고 그다음에 30분 뒤에 제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옛날에 시골에는 그 쌍둥이 태어나면은 재수 없다고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쌍둥이는 둘 중 하나는 또 일찍 죽는 경우가 좀 있었고 그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양 공급 뭐 이런 거 뭐 또 질병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하고는 좀 다르니까. 근데 그런데다 제가 뱃속에서부터 영양 공급이 형한테만 집중이 됐고 저는 형이 반절밖에 안 됐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배가 많이 부르지 않은 거죠. 그 형 태어나고 제가 이렇게 작은 애가 태어났는데 또 울지를 않아요. 그때 밤 9시인데 엄동설한인데 얘는 모크레다. 그래서 빨리 버리자. 근데 이게 겨울이에요. 땅이 꽁꽁 얼었어요. 버리기에는 좀 그렇고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울고 저희 어머니께서 뭐 아주 정말 사랑의 그 모성애가 발동이 돼서 시어머니 붙잡고 사정사정해서 제가 이제 생명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저희 어머니는 바로 출산 준비물을 옆집에 얻으러 다녀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어머니만 졸랑졸랑 따라다니다가 옆집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머니가 이제 마실 가시면은 저를 꼭 데리고 다녔는데 왜냐하면 엄마 없으면 울고 난리가 나니까 그때 제가 그 마실 가서 옆집에서 눈치 보지 않기 위해서 개인기를 배워요. 일찍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으로. 왜냐하면 그때 그래야 고구마라도 하나 더 먹고. 왜냐하면 애 데리고 오면 혹 달고 오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식구들 생일을 전부 다 연다거나 뭐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춘다 그러면 제 형이 선동인데요. 선동인데 이게 선동 차동 그럽니다. 선동이는 젖을 먹을 때 한쪽 젖은 자기가 입에 물고 한쪽 젖은 자기가 움켜줘요. 본능적으로 젖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동이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오면 발로 밀어내고. 세상에.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욕심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어느 날 밤중에 이 젖을 빠는 소리가 들리는데 잠결에 이제 쌍둥이 양쪽에 이렇게 팔베개를 하고 자는데 한쪽이 뭐 작은 쌍둥이 없는데 젖을 빠는 소리가 나는데 자기 젖은 이상 없고 저 밑에 가서 선동이 발가락을 빨고 있더래요. 그런 생각하면 엄마는 뭐 항시 제 생각 못 먹여서 미음을 끓여놓으면 이제 일 나가실 때 할머니한테 미음을 끓여서 손주 먹이라고 둘째는 젖을 못 먹었으니 이걸 할머니가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저는 하루 종일 굶고 엄마만 오면 막 자지러지고 그러면 엄마 붙잡고 막. 가슴 아프다. 엄마는 뭐 항시 제 생각 못 먹여서. 그래서 제가 지금 몸집이 좀 적은 편이잖아요. 선동이는 커요. 커요. 키도 실제로? 커요. 지금 키가 한 80 가까이 돼요. 키가 커요. 지금은 요즘 저한테 돈 빌려가는 사이가 됐지만 그때는 지금 차용증 안 쓴 것도 있어요. 저희가 사남 3년대 그중에 제가 용돈을 제일 많이 드려요.
제가 용돈 갖다 드리면 똑같은 말씀. 아이고 내가 작은 쌍둥이 그때 묻었으면 어떻게 살까 지금. 평생을 우리 김차동 씨에게 미안함을 갖고 있을 어머니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올해 90이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건강하신 편인데 요즘 이 뭐 좀 천식 그 증세가 있어서 기침을 하면 이 옆구리가 좀 아프시대요. 그래서 그 자식들 많은 자식들 중에서도 저한테 꼭 전화를 하시는데 그래도 전화하실 때마다 미안해하세요. 바쁜 차동이한테 전화하니까 그래도 제가 또 해결사처럼 달려가서 또 주사 맞고 좀 편안해하시면은 제가 위안이 되고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네, 제가 더 열심히 효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묻지 않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우 눈물 날라 그래. 정말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이야. 우리 김차동 대표님이 그 다운타운 DJ를 하시다가 인기 DJ로 활동을 하다가 방송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신 계기는 또 뭐였을까요? 그 K본부에서 그때는 군산에 K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2 K본부가 그 연말에 그곳에서 그 뭐 군산 지역의 통기타 그 동아리들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사회를 봤어요. MC. 그때 MC를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곳을 지나던 음악 담당 프로듀서가 저를 보고 마침 DJ를 구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심야방송 하나 만들려고. 근데 지역에서 하는 MC 치고는 뭐 괜찮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의향이 있느냐. 뭐 땡큐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이 돼서 그때부터 방송을 하다가 한 2년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전주 MBC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 DJ를 그때가 필요하다고. 별이 빛나는 밤에. 그때만 해도 별이 빛나는 밤에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엄마. 사실은 그 음악 방송의 뭐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그렇죠. 아니니까 그 방송에서 DJ 구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응시를 했죠. 근데 사실 혼자만 뽑아야 되는데 둘을 뽑더라고요. 그 다른 한 사람이 가게 됐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는 아침 방송 서로 하기 싫어했던 프로예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야 되고 당시만 해도 작가도 없었어요. 힘들었을 때니까. 남자는 뭐 자기 생활이 힘들고 여자분은 아까 뭐 이 말씀드린 대로 뭐 건강 문제, 피부 관리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뭐 힘들다 그러고 그래서 누구도 하기 싫은 프로를 제가 93년 10월에 이제 처음 맡게 되죠. 처음의 생각은 좀 인정을 받아서 별이 빛나는 밤에를 가는 거예요. 최종 목표점은? 최종 목표는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자가용이 늘어나고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들이 FM 세대라고 이런 사람들 파격적인 뭐 반응을 보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때 이제 깨동 신주름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저는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행복하게도 바로 인기 스타가 돼요. 청취율이요? 15%. 그 정도. 그 당시. 그때는 전라북도에서 모든 방송 중에서 1등. 김차동 씨 프로그램에 CM을 넣으려면요. 기다려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준다고 해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줄을 서시오. 줄을 서야 돼요. 광고들을. 그 정도로. 그때 당시의 노력의 결과물이 또 산물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그 산물입니다. 노트 2004년 2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정확하게 날짜가 쓰여 있고요. 제가 미리 받아서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쫙 봤거든요. 봤는데 하나도 제가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없었어요. 이게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열심히 한번 봤는데 다른 방송은 어떤 멘트가 있는지 또 좀 참고가 될 만한 것도 적고요. 그럼 한번 줘보실래요? 그냥 지금 뭐 그냥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는 게 정말 못 믿겠네요. 글씨 모르. 오늘 같은 날 뭐 멀리 뛰기 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게 있네요. 경칩에 개구리가 이렇게 깨어나는 것처럼. 멀리 뛰기. 근데 그날 기습 폭설이 내렸나 봐요. 2004년에 3월 5일에는 폭설이 냈나 봐요. 충설이.
그래서 교통대란 뭐 북새통입니다. 난립니다. 뭐 이렇게.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엊그제도 이 노트 그 문구점에서 5권을 사왔습니다. 이 노트 사러 갈 때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뿌듯하시겠습니다. 여기 쓰기 위한 그 뭐 이제 볼펜 이렇게 사는 게 아주 행복합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게. 하셨던 프로그램도 사실 인기지만 DJ 김차동으로서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관공서를 가면 이분은 아침에 제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차 시동 끄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제가 저 주민등록 등본대로 왔습니다. 이 목소리 누구지? 이렇게 막 어디서 들었는데, 예. 마치 환청처럼. 그리고는 설마 쟤는 아닐 거야. 그리고 빨리 김차동을 생각을 못 해내요. 그러다가 이름을 봐요. 그러고도 동명이인까지 생각하다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김차동입니다. 맞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서 막 이제 막 사진 찍고. 예전에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걸어다니실 때 혼잣말 하면서 다니셨다고. 그거 좀 알아보라고. 그 생방송을 지금 25년째 이렇게 매일 하시면 정말 뭐 에피소드가 셀 수도 없이 많을 테고. 제가 25년 동안 결방은 한 번도 없었고요. 진짜. 딱 한 번 지각인데 한 정확히 7분. 7분. 그때는 초창기인데 PD나 작가가 없이 혼자 진행을 해야 되는 저희가 시스템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나오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감기약을 좀 먹었는데 그게 좀 덜 깨서 정확하게 깨어났는데 7시에. 7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모닝콜 전화기는 뒤집어져 있고 이 주조정실에는 뭐 진행자가 안 오니까 서울 방송 내보냈다 이쪽 음악 틀었다 막 그렇게. 근데 빨리 온 시간 정확히 7분. 그게 이제 유일한 지각. 그때 많이 혼났죠. 그때까지는 제가 일요일은 녹음을 했었거든요. 그때 징벌이 뭐였냐면 일요일도 생방송. 징벌이. 그다음에 그 감기가 한번 심하게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딱 시작했는데. 생방송이고 이렇게 순간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첫 곡 보내고 작가를 불렀어요. 그리고 당신이 방송을 하고 나는 옆에 앉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저 작가가 방송을 해요. 생방송을 하면서 지금 김차동 씨가 못 간기 때문에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옆에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게 1시간 동안 뭐 문자 오고 뭐 프로는 아름답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유일하게 제가 생방송 중에 이제 뭐 방송을 못한 상황. 그래서 뭐 이거 대단하신 거죠. 25년을. 그럼요. 생각보다 별로 매일. 없는데요. 네. 에피소드가. 대표님보다 방송 경력은 짧은데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진건 위원님도 네, 저하고 같은 시간대에 아침 시간. 경쟁을 했습니다. 그 교통 전문 채널인데요. 실제로. 근데 본인이 지금 실토를 하셨는데 막 펑크라고 그랬어요. 펑크를 많이 했어요. 아니 진짜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랬어요. 역시 이 정도는 돼야 이야기 꾸러미가 있는 건데. 이 정도도 빙산의 일각이에요. 또 우리 김차동 대표가 유명하신 게 휴가를 안 가세요. 예. 안 가신대요. 아예. 일부러 안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이제 휴가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멀리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휴가철 되면 안 가는 게 제가 체질화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내가 아닌 누군가가 제 스튜디오에서 청취자들을 만났는데 그 청취자들이 마음이 변할까 봐 솔직히 그 초창기에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올해는 좀 긴 기간 어디를 다녀오실 맞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예. 저희 애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요. 네. 이번에 졸업을 합니다. 제가 혹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있더라도 아들 졸업식은 가야겠다 싶어서 과감히 미국 갑니다. 그 일주일 동안 방송은 누가 합니까? 안녕하세요. 임지웅의 FM 모닝쇼. 자,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써주세요, 임지웅이요. 예, 써주세요. 그럼요. 이렇게 아침 방송을 계속 하시면서 본인만의 수칙이라든가 뭐 규율 같은 게 있다면 운동도 열심히 하시던데. 예. 아까. 예. 진행자는 작가 의존도를 최대한 낮춰라. 그러니까 이 작가나 스텝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내 혼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이 100이라고 보면 진행자가 최소한도 한 50에서 60 정도. 오프닝 원고를 준비한다거나 어느 코너 하나는 진행자가 충분히 좀 준비를 해서 계속
이 프로그램하고 동력을 같이 움직여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철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가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바뀌더라도 프로그램은 크게 변하지 않고 가져와야 되는데 작가 의존도가 높다 보면 갑자기 프로그램이 뭐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오늘 진행자는 똑같은데 그래서 그건 저희가 철칙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관리 철저해야 된다. 운동 열심히 하고 뭐 그래서 2013년 10월에 드디어 골든마우스를 수상을 하셨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의 축하 또 공연도 있었고. 예. 그 골든마우스에 부끄럽지 않게 항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부진 각오를 하게 되고 혹자는 그게 뭐 금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순금은 아니고요. 순금은 아니고 그냥 금으로만 이렇게 페인팅된 거. 들어가긴 했거든요. 아유, 괜히 물어있네. 실제적으로 이제 서울에는 뭐 이종환, 최유라, 김기덕, 이문세 이런 분들이 7분이 받으셨는데 그분들 배철수 씨까지 그분들 보면 20년 한 프로를 계속 한 건 아니더라고요. 한 프로그램은 자기 이름으로 20년 한 경우는 배철수 씨하고 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생방송 20년은 감히 자부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수를 쳐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청취자들의 사연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을까요? 초창기에는 편지나 엽서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편지 한 통이 왔는데 그 사연으로 보낸 건데 뜯어봤는데 7장인데요. 이게 교도소 재수자한테 편지가 와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만 해도 재수자들이 서신왕래가 자유롭지 않아서 검열을 받을 때요. 도장이 찍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방송국으로 보낼 때는 아무래도 이 언론기관이니까 아마 그 관계자들이 더 치밀하게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용이 거의 반복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차동님, 매일 아침에 당신의 목소리에 희망을 얻습니다. 막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내용이 7장적 내용의 핵심이 마지막에 있는데 자기 아들한테 이제 꽃바구니를 보내달라는 아들 생일에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인데 근데 아빠가 뭐 좋지 않은 일로 거기 가 있는데 아빠 거기 가 있다 하겠어요. 대부분이 외국에 가 있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걸 받고 근데 이걸 이제 제가 뭐 다 꽃도 보내주고 뭐 이랬어요. 원하는 걸 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편지를 제가 보관하기도 좀 그렇고요. 버리기에는 이 사람의 정성이 너무 또 그렇죠. 그래서 그럼 내가 마음에 짐을 좀 덜자. 그래서 최초로 편지를 씁니다. 청취자한테. 그래서 그 재소자 그분한테도 편지를 아들한테도 편지를 써요. 나중에 답장이 와요. 근데 그 고마움은 아주 절절한. 내가 청취자들의 사랑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또 있구나. 그래서 하루에 보통 한 5통에서 6통 매일 씁니다. 주소 직접 쓰고 우편번호 쓰고 매일 하는 게 딱 3가지. 운동, 노트, 편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25년 정도 하셨으면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좀 비킬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뭐 비켜도 못하겠네요. 최근에 뭐 우리 진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취율 조사를 했어요. 라디오에서. 뭐 단연히 1등 했습니다. 또 그래서 당분간 한 2, 3년은 또 그걸로 버텨올 것 같고요. 30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년만 더 해서. 충분히 저는 그 이상도 가능하실 것 같고.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언제부터 맡으셨죠?
2011년에 제가 이제 본부장으로 네. 그 운영본부장 총괄을 네. 맡아서 그러다가 작년 5월에 이제 대표이사 공식적으로 그때 당시 직원 저 말고는 3명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은 한 20여 명 직원 늘어났고요. 뭐 돈에 있는 유수한 그런 공연들은 저희가 다 대부분 뭐 축제라든지 예, 축제 뭐 이런 것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 특히 고용 창출은 저희가 열심히 했고요. 이 지역에 이 일꾼들 많이 저희 프로덕션에서 일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제 목표는 더 좀 사실 확장해서 한 30여 명, 40여 명 정도 더 늘려서 더 좀 사업도 좀 다각화하고 싶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히 낙을 뭐 이렇게 느끼실 만한 뭔가 취미 활동 같은 건 있으세요? 제가 이제 아침 운동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뛰거든요, 제가. 15km 정도 뛰는데 그 뛰는 동안에 다 이런 것들이 좀 릴렉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뛰면서 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만들어내고 하루 방송 일과도 또 미리 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아까 그 스트레스 쌓인 그 스트레스도 풀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겨내는 것 같아요. 네.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취미 같은 건 없으세요? 그런 건 사실은 진짜로 뭐 없지. 만약 뭐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못 하니까 요즘 이제 골프하는데 뭐 방송으로 골프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나갈 여기 나갈 것 같아요. 내 평생에 요거만큼은 좀 꼭 해야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도 후회하면서 못하고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은 게 악기 배우는 건데요. 이거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기타도 괜찮은 기타 저희 집에 있고 색소폰도 저희 형님이 불던 색소폰도 저희 집에 있는데 결국은 뭐 시작만 했지 못했거든요. 뭐 핑계는 뭐 바쁘다는 건데 올해는 좀 악기 좀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제발 좀 그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나 일 기계세요. 너무 삶이 건조해서 본인의 삶을 때로는 좀 돌이켜보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올해는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기 프로그램에 와서 뭘 느꼈냐면 무슨 인생 상담 받으러 온 거 같아요. 그래서 다들 걱정해주는 분위기여서 본인 스스로를 단련하고 달려오신 것 같은데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깨동이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뭐라고? 잘 해왔고 또 이룬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 도민들한테 박수 받았고 그 박수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자 저동아. 네, 아유 박수가 절로 나오네. 아 진짜. 우리 김차동 대표님의 역사책에 쓸 한 줄씩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삼행시로 하겠습니다. 삼행시. 네, 이거 말고 살아남을 방법이 없네요. 뭘로 갑니까? 깨동이. 깨동이. 예. 자, 깨부리지 않고 살았어. 동분서주 바쁘게 살았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정말 힘들었어. 잘 살았어. 잘 살았어. 삼행시 잘 들었고요. 우리 신은미 위원님. 네. 제가 이제 전주에 내려온 지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은 아침마다 그 안녕하세요 그 멘트가 너무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런 분이 계신다라는 생각만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그 멘트를 들을 때마다 그 속에 묻어있는 그런 노력과 그런 열정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 멘트를 새롭게 느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FM 모닝쇼 들으시는 많은 애청자분들도 똑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임지웅 의원.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김차동 대표님이 이제 배철수 씨와 이 유이한 한 프로그램을 20년 넘게 진행한 진행자란 말이죠. 골드마우스도 탔는데 앞으로 좀 이름에 어울리게 깨동이란 이름에 어울리게 좀 깨를 좀 부리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더 오래 하셔서 배철수 씨를 뛰어넘는 그분보다 더 오래 하는 진행자로 남으셨으면 진정한 깨동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른 분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형님, 밥 좀 사요. 너무 격조했어요, 그동안에. 네? 바쁜 줄 알겠지만 아니 골프 칠 시간은 있고 후배한테 밥 살 시간은 없는 거야? 밥 좀 사요, 밥 좀. 이게 우리 진권 위원님의 말씀은
예, 뼈가 있습니다, 사실. 그럼 어떻게 오늘 쏘시는 건가요?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의 활기찬 아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아침을 저당답신 남자, 영원한 깨동이 김차동 대표. 앞으로도 이 활기찬 변함없는 목소리로 전국의 아침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